안녕하세요. 얼랜도 킴입니다. 다음 주에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지상군을 파견하느냐 아니면 일단 타협으로 가느냐, 그 두 가지의 관건이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지상군을 파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섬이나 이란 영토를 점령하려는 작전 자체가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정말 무리수를 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의 에너지를 끊기 위해서 이 섬들을 가져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하고, 요거 자체가 시장하고 관련돼 있고 시장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한번 체킹을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미 해병대는 지난주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모의 상륙 작전을 실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굳이 지금 이제 상륙할 필요 없으면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데, 모의 상륙 작전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상륙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케이스에 놓고, 지금 이제 시나리오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페르시아만이 아니고 트럼프만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이미에서. 자기 바다고 자기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카르기스만 잡으면은 이란의 돈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일단 공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가져가기 위해서 이게 항로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쿠웨이트에서 바로 날라와서 가져가겠다. 그렇게 하면은 쿠웨이트에다 또 미사일 날리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점들, 점령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계속해서 미사일이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방어할 수 있을지, 보급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이걸 통과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쪽에 전부 다 일단은 다른 것보다는 이란의 모든 군대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기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부무스라든지 튠브 이쪽도 점령하려는 입장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여기만 뚫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이쪽을 갖다가 조금 더 공수부대라든지 걸 투입해서 다 털어내겠다, 그런 작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지 아니면 일단 단지 그냥 압박용일지,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승인만 된다면 미국은 곧 이란 국경에 17,000명이 넘는 지상군을 배치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또한 전면적인 침공에 필요한 병력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은, 그럼에도 이란 본토의 전략적인 요충지를 점령하거나 테헤란의 우라늄의 비축량을 확보하거나 섬을 점령한 데는 사용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테헤란과의 평화회담을 검토하는 가운데 중동에서 지상군 10,000명을 갖다가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중동에 배치된 해병대 5,000명, 82 공수단 수속의 공수부대 2,000명을 대해지는 그런 병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병력에는 보병, 장갑차, 병참 지원의 병력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하고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미국이 2003년도 3월에 이라크 침공을 위해서 배치한 15만 명의 병력보다 훨씬 더 적은 수치고, 이라크는 이 지리적 면적, 인구 규모 모두에서 이란보다 훨씬 적은 나라다. 이번에 침공했던 이유가 베네수엘처럼 그렇게 쉽게 넘어온다 생각하고 간 거죠. 트럼프 자체의 오판이 있었던 게.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을 옛날에 건설했던 이 나라는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족보가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쉽게 민족주의를 갖다가 뿌리 뽑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오판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한 이란의 미군을 파견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현직 전직의 미국 관리들이 지금 이제 밝히고 있는데, 마르코 루비오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미국 파병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은 했는데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이제 트럼프가 왔다 1분 후에 30초 후에 바뀌는 게 트럼프 말을 갖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비오는 G7의 장관들과 회담을 마친 후에 프랑스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계획에서 예정보다 앞서서 진행되고 있다, 항상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고, 지상군 투입 없이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트럼프가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덧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져가면서 시장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외교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이란이 농축 우라늄의 공급량이 반환하면서 주요 핵시설을 해체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등 강력한 요구사항에 동의하도록 압박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냥 군사만 투입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하게 되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3명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이제 쿠바를 또 점령한다,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 고향이죠. 그 다음에 또 피터 헤그세스, 이 사람이 문제인데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40대고 전쟁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네가 해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1기 때는 지금 트럼프가 고용했던 사람 있죠. 제임스 매티스. 그런 할아버지들이 제대로 된 충전을 하면서 조언을 갖다 해가지고 이런 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지 못하고 도리어 피트 베가세스 같은 경우는 부추기고 있죠. 전쟁을 갖다가. 이런 데 있어서 많은 착오가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참모로 앉아 있으니까 시장 자체가 완전히 또 교란이 되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란의 입장이죠. 이란이 이란 제안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테헤란 해외를 갖다 봉쇄함으로써 호르무즈만 또 봉쇄하고 자금으로 가지고 오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백악관을 타협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향후 공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호르무즈만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유가가 뛰니까 트럼프가 겁내는 것은 유가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없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현직과 전직 관리들은 병력 증강이 외교적 해결에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에 더욱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는 동안에 미국의 추가적인 협상력을 제공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백악관 입장에서는 병력 배치 이런 거 관련된 모든 발표는 국방부에서 나올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언제든 모든 군사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통하면은 쳐들어가는 거 아니냐. 자, 그것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명령할 경우에는 미국은 이란 남부 해안의 섬들이라든지 해안선 일부 지역과 같은 전략적인 요충지를 점령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테헤란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970파운드의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데도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각각의 임무는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란 해군의 주요 사령부가 있는 반다르 아바스 인근의 해안 교두보 확보 전투라든지 중요한 석유 수출의 거점인 하르그섬을 둘러싼 전투는 상당히 미군의 사상자를 낼 위험이 있다. 자, 그렇게 전직 관리들이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 지도 한번 보시면 여기 호르무즈 해협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르그섬도 여기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여기 있죠. 노란 거 있죠. 군대입니다. 군대. 그 이란의 군대가 이런데 하얀가에 계속해서 다 반복해 있다는 겁니다. 자, 잠복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잠복돼 있는 이란의 해군이라든지 육지전을 갖다 다 뚫고 이게 일단 군함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비행기가 뭐 상륙하든지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교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만약에 트럼프의 지금 이제 이런 게 해군이 만약에 졌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더욱더 이쪽은 완전히 봉쇄가 되면서 유가는 더 많이 뛴다. 자, 그렇게 해서는 주가는 더 많이 폭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갖다 계속 때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쪽이 아니더라도 자기는 이쪽을 통해서 일단 지금 저쪽으로 나갈 수가 있죠. 배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덴만을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더 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여기도 일단은 예멘 반군들이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막아버리겠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투 트랙을 쓰고 있는 것이 이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아마도 지금 이제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가 안 되면 여기까지 다 막아버리겠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미군은 아부무사라든지 그레이트 툼브, 레스 툼브 등 호르무즈 해협의 발꿈치 부근에 지금 있는 섬들을 목표로 삼아서 해협의 재개발을 용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미군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의 함선을 보호하고 본토에 대한 지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해당 지역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미군 함정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무장하고 해상 기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란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좁고 얕은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안으로는 또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병력을 공수하는 방법도 있죠. 뭐 쿠웨이트도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해협을 갖다 통과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해상의 접근 방식은 또 다른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조음속에 대한 미사일이 이란 본토에서 단 몇 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란은 고속 공격전과 드론을 이용해서 해군 함정과 지상의 진지를 폭격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방부와 미국의 특수작전 사령부에서 근무했던 존슨 전 장군은 사상자나 상선, 해군 함정이 공격받지 않고 이 작전이 수행될 수 있다면 정말로 놀랍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일단은 상륙을 하게 되면 미군은 이란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리고 함정이나 해안선에서 발사되는 드론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본토에서 불과 16마일 떨어진 카르그섬은 강력한 방공망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요격미사일 탑재한 구축함, 지속적인 제공권의 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급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수들 입장들 있죠. 그 퇴역의 해군 소장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한데 모여있는 미국인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 한꺼번에 일단은 사람들이 갇혀가지고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손 놓고 있는 표적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쉽지가 않다는 거죠. 중동 주둔했던 미 해군 사령관 얘기했던 존 밀러 역시도 1만 7천 명의 병력으로는 장기간 특히 정권군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사수하기는 충분치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러한 위협은 공중에서 제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한 해당 장소에 오래 머물수록 위험에 노출된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난다. 군이 많이 죽어버리면 트럼프의 입지도 상당히 좁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쉬운 작전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예비역 장군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의 분쟁 상황에서 이란에서 영토를 사수하려는 미군은 정보, 감시, 정찰 자산뿐만 아니라 병참 지원과 부상자 후속 능력까지 갖춰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아무래도 경험 많은 분들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자수 분대와 다른 병력을 동원하면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의 저장고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매우 복잡한 임무가 된다.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해당 묵지의 상당 부분은 지난해 6월에 명령한 그런 미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시설 잔해 아래에 묻혀 있을 것으로 현재는 추정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작전 자체가 일주일 정도로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전에는 경계선을 확보할 수 있는 전투병력, 잔해를 수색하고 지뢰와 부비 트랩을 확인할 수 있는 굴착 장비를 갖춘 공병 그리고 핵물질의 취급 전문 지식을 갖춘 특수작전 분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비행장을 이용할 수 없다면 장비를 반입하고 핵물질을 반출하기 위한 임시 비행장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 잠깐 들렀다가 나가는 식의 거래가 아니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핵물질을 갖고 온 것 자체가 이만 가져오면 이 명분이 서겠죠. 내가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때까지 전쟁을 했다. 그럼 명분은 서는데 이게 잠깐 들렀다가 나가는 식의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또 지상군이 실제로 이란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파병 위협 자체가 또 다른 목적적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만 활용돼서 협상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 좀 국지전으로 간다 그렇게 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커지면서 연준의 다음 행보가 금리 인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선물시장 거래자들은 연준이 2020년도 말까지 금리를 인상할 확률을 갖다 52%로 상향 조정했다. 원래는 금리가 한 2번 아니면 3번까지도 내려간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주가는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CME 그룹에 따르면 해상 수치가 50%의 인계값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국제 유가 기준이 배럴당에 11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른 여러 상황과 맞물려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요것 자체가 상당히 현재로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가운데 미국의 노동통계국은 수요일에 2월에 수입 물가지수 1.3% 상승하면서 2022년도 3월 이후에 최대 월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수출 물가지수 역시도 1.5% 상승해서 2022년도 5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또한 OECD 같은 경우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CPI 지수 자체가 4.2%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전에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원래는 2.7%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자체를 본다면 향후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은 시점과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에 가깝게 보고 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역시도 이번 주에 전망치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자, 만약에 지금 이제 끝나면 괜찮은데 타입이 돼서 그렇게 안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중요한 것은 이제 기름값인데 가스값 자체가 UK 오일이 있죠. 브렌트유가 지금 이제 106.28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6.18%가 상승했고, 자, 마찬가지로 US 오일, 크루드 오일 역시도 지금 7.86% 상승한 101.17, 두 개다가 100불을 돌파했다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잡히지 않는 한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조정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6,15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조정받아주면 다시금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자,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2%니까 보통 10에서 20% 사이가 조정폭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시 조정 후에 다시금 반등될 수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가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행할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요동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요것만 된다면은 주가는 다시금 반등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이런 것들도 뭐 지수니까 한번 피보나치를 본다 하더라도 저점에서 올라갔던 폭이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라인대입니다. 그 라인대가. 그 라인대를 보게 되면 요게 적어도 한 0.382까지 되돌림이 나타난 것이 6,182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 되돌림 후에는 다시금 주가는 또 반등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면 이건 어디까지 기술적이고, 자, 펀더멘털로 봤을 때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병을 할 거냐 아니면 협상을 할 거냐, 자,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